안녕하십니까, 차하산입니다. 오늘은 벚꽃이 만개한 시골 들판에 나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벚꽃이 오늘 활짝 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심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면은 막연히 3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3번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3번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재판을 한 것을 1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심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이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재판을 할까요? 1심에서 한 자료를 그대로 두고 판단만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은 당사자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항소심을 한다면은 항소심의 범위가 아주 좁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후심이라고 합니다. 사후심과 달리 2심에서도 다시 당사자가 새로운 주장을 하고 1심에서 빠뜨린 증거를 다시 내어서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제도가 더 좋을까요? 속심을 하면은 당사자는 자연히 1심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항소심에 와서 다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증거를 내기 때문에 항소심의 소송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후심을 하면은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자료도 낼 수가 없고 새로운 주장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소심은 아주 부담이 적게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이 되게 됩니다. 당사자는 자연히 1심에서 많은 주장을 하고 집중을 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제도가 더 좋을까요? 제도 자체를 보면은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후심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심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1심에서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가 우선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법관도 자질이 많이 갖추어져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이 있는 법조인으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민사재판은 속심을 하고 있고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사후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면은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이 완전히 서술하는 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항소심의 형태가 있습니다. 복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정시대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성복심법원, 평양복심법원, 대구복심법원이라고 해서 복심법원이 3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심법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복심법원은 1심이 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하는 것을 복심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복심법원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 법원에서 하는 절차를 모두 다 무시하고 새롭게 절차를 시작하니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번거로운 복심법원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에 근대사법제도를 개수하니까 법조인이 태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법조인은 3심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는 복심법원에 배치하고 1심 법원에는 아직까지 법조인이 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의 방식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법원의 법관은 자질이 새로운 문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재판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절차로서 다시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복심법원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우리 이 경우에도 이와 같이 복심법원을 설치하여서 신급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복심이라 하더라도 상고심인 제3심에 가서는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상고심에서는 재판을 법률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복심법원에서 다시 상고를 하는 경우에 그 상고 이유가 14개 내지 15개로 양형부당까지도 상고 이유로 할 정도로 상고심도 상당히 많은 상고 이유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고심의 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1950년대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으로, 상고심은 완전한 사후심으로 상고 이유를 4개로만 한정하여서 지금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사법제도를 이해하는 데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심제법원이 상당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법조인의 양성 자체가 없는 시절에는 오히려 그것이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전이 될까요? 항소심도 완전히 사후심으로 가능할까요? 형사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민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미국과 같은 배심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1심 법원에서 배심이 모여서 유무죄를 판결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배심 재판을 하여서 이를 뒤집을 수가 있을까요? 배심 재판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봐서 사실 인정에 관하여서는 배심 인정한 것은 종국적이 되고 항소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오제이 심슨 사건의 경우에도 배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1심에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법제도는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자기들 제도를 유지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1심에서 배심 재판이 많이 도입이 된다면은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1심에서 끝이 나버린다면은 조금 더 좋은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